나라에 17년 몸을 이제 바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저는 연금을 받게 됐는데 원사 진급 바로 앞두고 나오게 됐어요. 순수익으로만 말씀드리면 1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창업하시고 1년 만에 월 수익 1600까지 벌어보셨다는. 그렇죠. 오늘 가시는 시공 현장은 얼마 받고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큰 작업이 아니어서 한 65 정도, 한 4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시간에 65만 원이요. 창업하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처음부터 차까지 전부 다 해서 정확히 2,500 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건가요? 저 이제 마케팅 해야죠.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거를 보고 문의가 많이 있으신가요? 2억짜리가 저희한테 들어왔었는데 분당선 역사에 논슬림 패드 전체 다 해달라고 왔었죠. 이게 사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많이 막히시잖아요. 저희는 될 때까지 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나 하다못해 카톡을 쓰지도 못하시는 분도 마케팅을 쓰게끔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하고 시공하고 교육생들 육성하고 있는 김철우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6시 40분인데 오전부터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지금도 좀 늦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한 6시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현장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교육생들한테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현장도 직접 다 나가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교육장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아예 모르시는 무지하신 분들은 오다가 들어오면은 제가 현장 지원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현장 지원도 같이 나가세요? 네, 어려운 부분은 항상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러면 이 집수리 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나라에 17년 몸을 이제 바쳤습니다.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이었어요. 원사 진급 바로 앞두고 나오게 됐어요. 원사 진급 전에요? 네, 그런 선택을 하시기가 쉽지 않죠. 주변에서도 엄청 말리셨을 것 같은데 아, 곤욕이었습니다. 출근하면 계속 불러댕겼어요. 왜 전역하냐. 보통 이제 상사까지 하시면은 연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받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20년 넘어가면 이제 받게 되죠. 연차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연차를 더 채우는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연금 때문에라도. 2년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저는 연금을 받게 됐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 연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또 나가면은 댓글 엄청 달릴 텐데 사고 쳐서 전역했네 뭐 이런. 저는 사고 친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엄청 욕먹어요. 이것 때문에 연금 포기했다고 하면. 만약에 원사 진급하시고 연금을 받으셨으면은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확히 19년 6개월을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을 받는데 군인연금 따지면 이제 세금 다 제외하고 월 120 정도? 만기 전역하면은 한 280 정도에서 300 사이 정도? 그럼 이제 군대 전역하시고 이렇게 창업하시는데 비용은 혹시 얼마나 드셨나요? 처음부터 차까지 전부 다 해서 정확히 2,500 들었습니다. 오늘 가시는 또 집수리 관련된 시공을 하러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야외 데크 작업하러 갑니다. 야외 데크요. 근데 집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네. 야외 작업도 하시는 거세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죠. 저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돼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은 10시간, 사회에서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시간이 14시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14시간에 대한 비중 역시도 저희가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는 현장이 카페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카페가 집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크 작업 말고도 야외에서 하시는 작업들이 또 있으실까요? 네, 아스콘 작업이나 주차 라인 그린다거나 방지턱에 가속 방지턱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 옆에 보이시는 거 이것도 해요. 차선 규제봉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어지간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집수리 한번 나가시면은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작업을? 저는 야외 작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실내 작업이나 집안 내부 같은 경우 하루에 4건까지도 가능해요. 하루에 4건이요? 네, 4건 정도 하시면은 수익이 어떻게? 한 70? 70이요? 네, 70 정도. 하루에? 네, 그 정도. 만약에 야외 같은 게 뭐 한두 건 이렇게 껴있으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기본 한 60 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 건에요? 네, 한 건에. 한 건에 60이면은 하루에 많이 벌면은 그 이상도 되죠. 왜냐면 하청을 안 줘서 뭐 제가 용접부터 기본 밑에까지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타인을 불러서 하는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다 거죠. 하실 줄 아시니까요. 네. 그럼 혹시 오늘 가시는 시공 현장은 얼마 받고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그렇게 큰 작업이 아니어서 한 65 정도, 몇 시간짜리 작업이세요? 한 4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시간에 65만 원이요? 순마진으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럼 한 달에 최고로 많이 벌어보셨던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순수익으로만 말씀드리면 1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했나봐요. 전역하시고 창업을 하신 지가 지금 혹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이제 1년 정도. 그럼 창업하시고 1년 만에 월 수익 1600까지 벌어보셨다는. 그렇죠. 뭐 이렇게 월천 요즘 말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좀 특이 케이스고, 많은 영상에서도 월천 이게 되게 사실 저도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아서 이번 달에 제가 1000만 원을 찍었다고 쳤을 때 다음 달에는 미주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돈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다음 달도 100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이 거기에 맞춰지죠.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됐을 때 1000만 원을 못 찍는다. 그럼 이제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계단 형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셨던 분들은 결코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쌓일 거고 또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율이 커지는 시장이지 지금 당장 내일 주식 단타처럼 치고 빠진다 결국 망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역시도 계단 형식으로 계속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 직원 왔어요. 요거 하는 거거든? 요거 원래 이렇게 가끔 지원도 나오세요? 약간 방고정이요. 이 친구도 군인이었어요. 저 따라 나왔는데 후회하는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후회는 안 합니다. 똑같이 그럼 직업군인이셨던 거예요? 네. 계급이 중사전역했어요. 중사전역 하셨어요? 잘해요. 그래서 열받아요. 군에서는 진짜 안 했거든요. 대표님 핸드폰이 되게 많으시네요. 별로 없는 겁니다. 4개밖에 안 돼요. 촬영 나가다 보면은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으면은 2-3개 정도 쓰시는데 4개 쓰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각기각색 다른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공하시는 문의 오는 연락처, 뭐 네. 교육생분들 연락 오는 연락처 뭐 이런 게 따로따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다 따로따로 있죠. 좁으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철거부터 바로. 이게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데크가요? 네, 밑에 보시면 파이프가 다 지금 삭았잖아요. 이 삭은 것 때문에 이게 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강을 다 해주고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철거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흔들리잖아요. 네. 이 흔들리는 거 다 잡아주고 할 거예요. 여보세요? 소화기요? 인덕션 쓰시나요? 가스레인지 쓰시나요? 네, 설치 가능하세요. 네. 작업하시면서도 이렇게 바로 또 연락이 오네요. 그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핸드폰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죠. 아무래도. 사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고정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다 고정을 시켜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튼튼하게.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튼튼하게 해드릴게요. 대표님이랑 네. 되게 척척 잘 맞으세요. 그런가요? 얼마나 되신 거세요? 같이 일하신 지는? 군생활 때부터요? 아니면 군생활도 지금? 같이 하셨나요? 군생활도 같이 했죠. 저희 행정보호관님이었는데. 그까지 합치면은 한 2년 반 됐죠? 2년 반? 어떠신가요? 어떤 게요? 지금 군대 있을 때보다 수입이 훨씬 더 괜찮아지신 편이세요? 그쵸. 군대에 비해서는 수익은 확실히 여유로워졌습니다. 한 1.5, 1.7?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무슨 작업 하시는 건가요? 지금 철거했는데 원래는 기본으로 아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자재로 이제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식이 좀 많이 돼 있죠. 네, 다 사갔네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 현장은 위에 이제 방부목만 이제 합선대를 교체하는 부분 시공 현장이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하지도 어느 정도 보강을 다시 해줘야 돼가지고 그것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비용은 안 받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한번 얘기한 견적 안 바꿉니다. 선생님, 이거 아예 다 쓸어드릴까? 아까는 되게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엄청 보기 좋게 깔끔해졌어요. 저희는 항상 청소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언제 열어볼지 모르잖아요. 한 번 하시더라도 진짜 제대로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고객님한테 작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알려드리죠. 고객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을 할 건지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하셔야 이해를 하시고 추후에
제 마음대로 했다가 그게 고객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그게 또 다른 컴플레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보면은 업자분들이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대표님은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자 난 적도 없고. 그럼 이제 교육생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교육생 분들한테도 이렇게 현장 나오시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해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나 교육생으로 받지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는 동료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생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고객분들하고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 그걸 눈탱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기본 교육 체계에 이제 디포트로 깔고 가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할 줄 안다고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갑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모습은 저희가 용납하지 않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인테리어나 건설업이랑은 좀 이제 좀 다른 색이잖아요. 네. 집수리라는 게 혹시 집수리의 장점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문업자가 있잖아요. 그 전문업자가 난간대를 신설을 하라고 오면 하겠죠. 당연히 합니다. 근데 여기가 찌그러졌어요. 여기만 교체해달래. 전문업자분들이 할까요? 안 합니다. 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근데 저희는 합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고액을 다 지불하기에는 어렵지만 또 이거를 고치면서 사용은 해야겠고, 그래서 이 집수리 시장이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데크 작업하시는 것도 간단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보다 기술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도 조금 배워서 뭐 3시간, 4시간 걸릴 거를 하루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죠. 충분히 하루 인건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례지만 네. 제일 큰 거는 혹시 얼마까지 받아보셨는지. 어떤 이제 회장님 별장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마음에 든다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뭐 욕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야외 마당에 이제 농수까지 끌어올리고 관 따로 설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900만 원짜리였는데 그 결국에는 최종 매출이 2,500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름이었거든요. 마당에서 이제 그 수도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 뿌리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이랬거든요. 재미있게. 그게 좀 이뻐 보이셨나 봐요. CCTV로 보고 계실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제일 작은 건들은 첫 번째 오더. 그건 마진이 없었어요. 아예요. 네, 아예 영혼이었습니다. 무료 시공을 하신 거네요. 네. 현장 경험을 하려고. 네,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다이브인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이브인.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무조건 몸을 담궈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 절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꿀렁이지 않죠. 다 완벽하게 다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럼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데크 깔아야죠.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이거 박아서 가야 돼. 브로크 때문에. 뭐 하시는 건가요? 저 이제 마케팅 해야죠.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도 다 사진을 또 따로 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쵸? 다 올려야죠. 밥줄인데. 짱짱합니다. 다 잡았어요. 그럼 대표님 그 수리업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눈탱이 치는 업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하는 현장 영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소위 말해서 눈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순고 시장이나 이제 당근 시장에서 저렴한 단가로 이제 컨택을 시켰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의 견적들이 많이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예로 저희 이제 교육생분 중 한 분이 집에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8만 원 견적을 받았대요. 8만 원 견적 받았는데 현장에서 해서 80만 원 나왔다고. 10배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60만 원에 해결을 받다고. 원래 단가가 그 정도 하나요? 원래 당근 한 50, 60 나왔을 텐데 저희 교육생분도 싸니까 이제 컨택을 했겠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바뀌어지니 고객분도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시고. 그런 수리 업체를 알아볼 때 대표님이 추천하는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싸가지 없는 업체랑은 컨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기술 조금 있다고 그게 갑인 줄 알아요. 고객분들한테.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화상, 음성상 싸가지 없는 업체는 컨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무실에 복귀 바로 하셨네요. 네,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작업했던 거 사진 자료랑 해서 이제 마케팅 진행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시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블로그를 좀 직접 운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이제 나와서 처음 이제 마케팅에 관련해서 배웠는데, 그때 제가 배운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따라 쓰세요. 따라 쓰세요요? 네, 이제 본연의 블로그를 이제 띄워놓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냥 끝이었어요. 그게 마케팅 교육이었나요?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에 관련된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파헤쳤죠.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실습장도 있고 마케팅 강의실도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마케팅과 기술이 같이 우상향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비해 놓지 않고 교육을 한다는 건 어부성설인 것 같아요. 여기 부지가 저희가 400평이 넘다 보니까 무한제로 이제 반복 수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반복 수달을 하고 또 바로 여기서 마케팅 교육을 받고 또 저희한테 바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 저를 써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아주질 않습니다.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필수. 의무예요, 의무. 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가요? 많죠. 지금은 이 고고집수리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직접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블로그 보고 문의가 왔는데 할 줄 모르는 시공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간혹 있죠. 너무 큰 범위라든가. 저번에 저희한테 왔던 게 분당선 역사의 그 론슬링 패드 2억짜리가 저희한테 들어왔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분당선 거기 전- 안에 14개소 론슬링 패드 전체 다 해달라고 왔었죠. 마케팅 교육도 그럼 대표님이 직접 다 해주시는 거세요? 네. 이게 사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많이 막히시잖아요. 네.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연배 드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저희는 될 때까지 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나 처음 만져보신 분들도 하다못해 카톡을 쓰지도 못하시는 분도 마케팅을 쓰게끔 만듭니다. 내가 직접 다 하지 못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거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도 레시피만 다 알려드리면 끝나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교육생분들한테 할 수 있는 보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누가 저를 촬영을 한다라는 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객분한테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좀 설레임도 되게 컸고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수리 하시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때문에라는 소리 말고 덕분에라는 소리를 듣자라는 게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라는 건 저 때문에 잘못됐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앞에 나오면서 김철우 덕분에 또 가온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됐다, 즐겁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